오늘 투자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맞이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9까지 떨어졌고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한 2,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4%로 시작했습니다. S&P는 마이너스 3.6%,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2.8%, 장 마감까지 계속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5.34%에서 마감했고 S&P가 마이너스 4.75%, 다우존스 산업 마이너스 3.97%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후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1.27% 하락했고 S&P는 장 시작 후 1.47% 추가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은 장 시작 후 마이너스 1.4%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투자자들이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관세 이율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각국에서 대응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럽연합, 중국, 독일, 그리고 캐나다는 강력하게 대응책을 다짐했습니다. 일본, 한국, 브라질, 이스라엘은 비교적 중립을 유지했고 멕시코와 영국, 호주는 관세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은 더 강범위하게 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미국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캐나다 총리는 독일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캐나다는 미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해왔지만 그 협력은 끝이 났다. 목표화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할 것이다. USMCA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25% 미국 자동차 관세를 할 것이다. 캐나다는 다각화해야 된다.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요점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오늘 USMCA 규제하지 않는 자동차 한에서 25%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는 예상치보다 개선이 되었고 1빌리언 달러 높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고용시장이 강한 쪽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ISM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경제지표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 가격도 높게 나오면서 실제 경제는 약하게 나오고 있지만 가격은 오르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P 서비스 PMI 최종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0.2% 높게 나오면서 이것도 긍정적이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지표 총평점은 C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 논란이 있었던 미국 무역부에서 관세를 어떻게 매겼냐라는 게 오늘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공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무역 적자 나누기 수입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무역 적자가 291빌리언 달러라면 수입인 433빌리언 달러를 나누기 해서 0.67이 나오는데 그거의 반이 관세율이다 라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들은 무역 관세가 크게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제퍼슨 연준 이사가 나와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겠다. 정책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 없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경제는 견고하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무역 정책과 관련이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제퍼슨 연준 이사의 포지션이었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백악관을 일찍 조기 퇴근하고 관세의 날을 발표하고 난 뒤에 골프를 치러 가는 도중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커지고 더 나아지고 회복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환자라고 예를 들면서 수술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 경제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나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14만으로 예상치가 잡혀져 있고 실업률이 4.1%로 잡혀져 있습니다.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옵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질의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이클 바 연준 위원 또 나오는데 AI와 은행 관련해서 주제로 얘기를 하고요. 월러 연준 의장도 나오는데 질의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지켜볼 거는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기조로 경제를 보고 있고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고,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 이게 경제가 강한 쪽으로 나오는지 약하게 나오는 쪽으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고용시장이 강하게 나온다면 경제는 강하지만 물가지수 상승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고용시장이 약하게 나온다면 경제가 약해지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뉴스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